생명과학 자극의 전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 이건 당연히 뉴런이겠지. 다음 2번 그림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은 것, 이거는 다 기본 문제니까 요 A를 우린 뭐라 그래? 신경세포체. 또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안에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대사라는 거를 조절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B는 당연히 뭐야? 가지돌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축삭돌기. 그래서 자극의 전달, 흥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돌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처럼 이렇게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도약전도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했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명칭만 얘기하면 되니까 5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3번 뉴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어. 자, 뉴런의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지?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게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합 뉴런, 그 다음에 반응기로 보내는 원심성 뉴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흥분은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또 3번 뉴런의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이것도 맞는 설명. 또 자극의 전달은 원심성 뉴런에서 연합 뉴런, 벌써 틀렸지. 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심성 다음에 이게 구심성, 이게 연합 뉴런, 이게 원심성이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그림은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계신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이 부분, 요걸 이제 확대한 부분인데, 요 A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마리집은 뭘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어? 바로 슈반 세포라는 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리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는 바로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존재하는 그 마디지, 마디. 근데 이 마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랑비의 결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고,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도약전도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그림의 뉴런은 마리집, 신경이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A는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로는 척추동물의 감각신경이 바로 그 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A,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리집은 얘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때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데, 이 마리집에서는 절연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활동전이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그림에서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뉴런의 종류를, 이건 너무 쉬운 거지. 이거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하고, 구심성 뉴런의 한 종류가 바로 감각 뉴런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뉴런을 통한 다음에 반응기, 여기 이제 근육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운동 뉴런은 뭐의 일종이다? 그렇지, 원심성 뉴런의 일종이다. 그래서 원심성 뉴런, 이건 아주 큰 범위. 근데 그 원심성 뉴런 중에서도 바로 운동 뉴런,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뉴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정답으로 봐주면 되겠지. 자, 다음 6번 가봅시다. 다음 그림은 우리 몸에서 자극에 의한 흥분을 전달하는 세 종류의 뉴런, 가부터 다를 나타냈다라고 했고, 옳은 것만을 보기 계신 대로 골라라. 자, 기억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은 자, 이렇게 이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삐쭉 나온 상태가 되어 있는 이 기억은
당연히 신경세포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뉴런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구심성 뉴런 중에서도 감각 뉴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신경세포체에서는 당연히 물질대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간은 운동신경을 이루는 뉴런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근육과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운동신경을 이루는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가나다 순서로 전달이 되냐 이랬는데, 가나다가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나 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7번 뉴런이 연결된 모습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A 이거 뭐야? 감각 뉴런에 해당이 되겠고 구심성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에는 시각신경이나 청각신경이 있냐 그랬는데 얘네들이 바로 뭐야? 감각기에 붙어있는 감각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 B는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구성하지. 그치? 그 다음에 자극 전달 방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A, B, C 순서대로 이동을 해야 되지. 틀렸고. 그럼 C는 A, B가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내린 명령을 전달하는 건 맞지만 A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 뉴런은 핵에 있는 신경섬유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체로 구성이 되냐 그랬는데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얘기. 1번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8번 그림 가는 세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기억 지점에 자극을 줬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자극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랑 B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지점, 거기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측정해서 나타낸 게 요 밑에 있는 그래프, 요 세 개의 그래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인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부터 A랑 C는 원심성 뉴런의 랑비의 결절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하고 C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A라는 애는 얘가 어디니 지금? 지금 잘 보니까 여기가 연합 뉴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의 축삭돌기가 이쪽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거니까 A라는 거는 바로 뭐야? 원심성 뉴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C라는 애는, 이쪽 부분에 있는 뉴런은 당연히 구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걸 가지고 찾아도 상관없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기억으로 가서 A하고 C는 원심성 뉴런의 랑비의 결절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랑비의 결절은 맞지만 그 원심성 뉴런은 이 A 쪽만 원심성 뉴런이 되는 거지, C라는 애는 구심성 뉴런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흥분은 A, B, C 지점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지. C, B, A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럼 당연히 디귿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돌기 니은의 흥분은 축삭돌기 말단 디귿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봐봐. 가지돌기 니은 이렇게 얘기했어.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요 가지돌기에서 흥분이 발생했다면 이 흥분이 여기 있는 요 디귿 쪽으로 이동을 하냐 이런 얘기야. 이쪽으로 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지. 그치? 자극이라는 거는 반드시 전달될 때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만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봐주시면 됩니다. 9번 다음 그래프 가는 어떤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의 변화고, 나는 활동전이 동안에 세포막 안팎으로 이동하는 이온 A랑 B의 투과율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A라는 게 먼저 시간 자체가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투과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A라는 거는 당연히 나트륨 이온의 투과율을 나타낸 거고, 그럼 당연히 B는 칼륨 이온의 투과율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 B의 이동으로 재분극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건 맞는 설명. 그치? 그 다음 3ms 이후에는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3ms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치? 분극 상태가 되기는 하지만 이때는 바로 누가 있다고 그랬어?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라는 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에 의해서 이온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 탈분극이 일어날 때에는 A가 막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고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막 바깥쪽에 존재하던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세포막 안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안에서 밖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만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그림은 분극 상태인 축삭돌기의 한 지점을 나타낸 거고, 가는 펌프 이렇게 얘기했지. 뭐 당연히 이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되겠고,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분극 상태라고 그랬거든. 그럼 분극 상태라는 얘기는 무조건 세포막 바깥쪽은 플러스 이온, 여기도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좀 잠깐만, 여기가 안쪽이 아니구나. 여기가 지금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 되는 거니까 바깥쪽은 무조건 플러스고 안쪽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지.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쪽에 마이너스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 이온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무슨 이온이 당연히 여긴 더 많아? 칼륨 이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라는 또 양이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안쪽에는 칼륨 이온 말고도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양이온만 존재하는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세포 안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분극 상태니까. 그 다음 칼륨이온 통로 일부는 열려있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칼륨이온 통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닫혀있는 상태지만 여기는 살짝 열려있지, 그치?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는 칼륨이온 통로가 아주 살짝 열려있다라는 거, 열려있는 게 조금 있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라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펌프지. ATP를 소모해서 결과적으로 농도가 그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높은데 그 바깥쪽으로 꾸깃꾸깃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칼륨 이온은 또 안쪽으로 또 꾸깃꾸깃 이렇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ATP를 소모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나트륨 이온 통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닫혀 있지. 이것도 맞는 설명.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되겠지. 가에서 칼륨 이온은 안으로 확산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야 이거? 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바깥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지.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그림 가는 뉴런의 막전위의 변화고, 그림 나는 기억부터 디귿 시기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이온이 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어느 한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 그럼 칼륨 이온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야? 재분극 상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먼저 기억. 이온의 분포를 위해서 ATP가 사용되는 시기는 기억 시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은 지금 뭐야? 분극 상태지. 분극 상태일 때는 ATP를 사용하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는 기억 시기뿐만이 아니라 니은, 디귿 다 작용합니다. 뭐 어쨌건 여기서는 기억 시기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시기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냐 그랬는데, 니은 시기는 바로 뭐야 이거? 탈분극이지. 탈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결국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시기야.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의 과정을 통해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밖이 더 높아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륨 이온의 농도는 뭐 재분극이 일어나던 탈분극이 일어나던 항상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농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4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그림 가는 ABC 중에 한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 번 주고 2ms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뉴런 안팎의 하전 상태, 그러니까 대전된 상태를 나타낸 거고 나는 이 자극을 준 다음에 2ms 동안에 ABC 세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순서대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뭐 분극인지 아니면은 지금 재분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극 상태처럼 보이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탈분극이 됩니다. 또 C도 분극인지 재분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A하고 C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지금 대전되어 있고 B는 안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탈분극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A, B, C 지점에서 여기 A, B, C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딱 지금 2ms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야. 근데 A라는 지점은 아직 탈분극이 되기 전이야. 지금 막 탈분극 하려고 그러는 시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자극이 도착했구나라고 봐주면 돼. 근데 B는 지금 도착한 지 꽤 됐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B는 바로 탈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보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지. 그래서 얘는 재분극이야. 그래서 C는 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재분극 상태가 되는 거고 A는 지금 이제 아직 그 탈분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분극 상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얘 자극을 가한 부분이 어디겠어? 도달한 다음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재분극까지 온 C라는 부분에 먼저 자극이 온 거겠지. 그래서 자극은 벌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막 도착했기 때문에 A에서는 탈분극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자극이 가해진 지점은 A다 라고 했는데 A가 아니라 C가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A에서 발생한 활동 전이의 크기는 약 35mV 정도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활동 전이를 따져본다면 활동 전이라는 게 뭐야? 만약에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총 요게 활동 전이야. 그러니까 요 끝부분 뭐 그냥 플러스 35까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원래 그 휴지 상태일 때의 전이까지 다 생각해서 여기서는 105mV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활동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 디귿만 정답 되겠지? 자극이 주어진 다음에 2ms가 지났을 때 B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보다는 바깥쪽의 농도가 무조건 높은 거야. 그래서 바깥쪽에서 더 높다. 이것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네. 자, 다음 13번 표는 다양한 뉴런의 특성을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그러니까 축삭돌기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다면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그렇지?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그 마리집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또 하나 축삭돌기의 요 굵기를 따졌을 때 굵기가 더 굵으면 굵을수록 흥분 전도 속도는 더 빠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A, B, C가 나와 있는데 벌써 A는 지금 여기 마리집이 존재해. 랑비의 결절도 존재하고 또 하나 두꺼워. 굵단 얘기지. 그러니까 축삭돌기의 지름이 나머지 애들보다 월등하게 두껍습니다. 마리집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흥분 전도 속도가 35에서 75 정도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거야. 반면에 B는 결과를 따져본다면 마리집은 똑같이 가지고는 있지만 축삭돌기의 지름이 좀 더 작아졌지. 그러다 보니까 흥분 전도 속도도 얘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B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축삭돌기의 지름은 비슷해. 하지만 마리집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흥분 전도 속도는 당연히 얘보다는 더 느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에 B는 C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 촉각과 통각은 서로 다른 뉴런에 의해서 대뇌에 전달되냐 했는데, 촉각은 A에 의해서, 통각은 B에 의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뉴런에 의해서 대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 A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애고, 마리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여기 사이에 랑비의 결절이 존재하지. 이 랑비의 결절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바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5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계속 비슷한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림은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전대로 골라봐라. 자, 먼저 A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상태로 휴지 전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분극 상태, 분극 상태의 막전이를 우리는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B는 탈분극이지. 자, 탈분극이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확산돼서 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해. 헷갈리면 안 될 게, 나트륨 이온이 확산돼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유출이라고 안 그러고 유입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틀린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그 다음 C는 재분극 상태지. C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분극 상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분극 상태가 아니라 재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건 기억 하나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그린 가는 신경 A부터 C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P 지점에, 여기네,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 번씩 준 다음에 Q 지점에서의 막전이의 변화, 여기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에 있는 요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A부터 C의 막전이의 변화 중에 하나며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A, B, C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C라는 애는 이렇게 마리집들이 존재해. 마리집이 존재하는데, 반면 B는 마리집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마리집 신경, 얘는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 전도 속도는 C가 B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Q 지점에 자극이 가장 먼저 오는 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C가 가장 먼저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바로 C에서 측정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극을 가했어. 그럼 자극의 전도가 띠띠띠띠띠 여기까지는 일어나.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신경세포체고, 여기에 지금 가지돌기가 있단 말이야. 자극이라는 거는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러니까 B에서 A 쪽으로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흥분의 자극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A에서 B 쪽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가해봤자 여기까지 흥분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이 디귿이라는 부분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분극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막전이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보다 더 늦게 자극이 전도가 된 니은이 바로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의 막전이의 변화는 나의 기억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나의 기억은 바로 C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T1일 때 디귿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1일 때 디귿이야. T1이라는 시간일 때 디귿. 그럼 여러분들이 여긴 자극이 안 왔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이건 칼륨 이온이건
펌프라는 게 있잖아. 펌프. 그치?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건 분극 상태일 때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항상 안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A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B의 막전이를 변화시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없습니다. 반드시 B에서 A 쪽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은 B에서 분비돼서 A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디귿도 틀린 설명. 기억만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16번. 그림 가는 뉴런 X랑 Y가 시냅스를 형성한 모습이며 그림 나는 기억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뉴런 X가 있고 여기 뉴런 Y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Y라는 애가 여기 B쭉 나와 있는 얘가 있지? 이게 이렇게 B쭉 신경세포차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얘가 바로 누구야? 구심성 뉴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흥분의 전달은 이런 방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바로 Y의 축삭돌기 말단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누구야 X라는 애의 가지돌기 부분이 여기 B쪽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A 과정에 칼슘 이온이 관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요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생명과학 원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이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세포막과 융합하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칼슘 이온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설명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생명과학 원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A는 신경 전달 물질은 X에서 Y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여기 Y에서 X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 B를 통해서 A의 세포 내에 유입이 이루어지며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B를 통해서 A의 세포 내 유입 A라는 건 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A라는 애가 B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냐 이런 얘기야.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다음 뉴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B랑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막전이를 갖다가 탈분극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입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헷갈리기 쉽지.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그림 가는 서로 인접한 5개의 뉴런을 그 다음에 나는 AV에다가 A가 여기 있습니다. AV에다가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A부터 G에서 측정되는 막전이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우리가 뉴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봐봐. 이 부분에다 지금 자극을 가한 시간이야. 자극을 가했는데 여기 지금 A라는 애는 가하자마자 바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났지. 왜냐면 A라는 애가 바로 자극을 가한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가하자마자 막전이가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A랑 가장 가깝게 있는 애가 누군가 보니까 바로 C랑 D가 된단 말이야. 거의 뭐 거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가하면 C하고 D는 잠시 후에 동시에 자극이 전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니은하고 디귿 요 둘 중에 하나가 C 아니면 D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요 B 쪽으로 자극이 이동할 수 있냐는 얘기야. 흥분이. B 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가지돌기가 있고 여기가 축삭돌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B 쪽으로는 흥분의 이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러면 D를 거친 다음에 여기 가지돌기로 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는 이동을 할 거야. 하지만 여기도 일루는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E도 갈 수가 없는 흥분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뉴런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F랑 G가 되는데 당연히 F한테 먼저 오겠고 나중에 G가 되는 거니까 요게 F 그 다음에 비읍이
G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여기 있는 요 리을이랑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이 리을하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E나 B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 기억. F는 미음, G는 비읍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F는 미음, G는 비읍. 맞는 설명. 그 다음에 C가 니은이라면 D가 디귿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C하고 D가 니은 아니면 디귿이라고 했기 때문에 C가 만약에 니은이라면 D는 디귿이 되겠지.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B랑 E로는 흥분, 아까 얘기했지만 B랑 E 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5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8번. 그림은 뉴런의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선대로 골라라. 자, 아까도 봤던 시냅스입니다. 그러면 흥분은 A에서 B 방향으로 전달이 되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럼 A는 축삭돌기의 말단, 그 다음에 B는 가지돌기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흥분은 A에서 B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서는 아세틸콜린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일종의 뭐야?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 B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막전이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 당연한 얘기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냅스의 흥분 전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고, 이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옳게 짝지은 거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지. 코카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마리화나는 환각제가 되네. 알코올은 진정제. 벌써 1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디 갔어? 문제가 잘렸네. 여기 있네. 그림은 중추신경의 시냅스에 작용하는 약물 A부터 C의 작용 원리고, 그 다음에 이 표는 이 약물들의 기능을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여러분들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한대. 그러면 얘 분비가 안 되면 이걸 막아놨잖아.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기가 어렵겠지. 또 B는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막아버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C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대. 그치? 그럼 뭔가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그럼 기억에 체내 A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이 억제되겠지.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B는 시냅스 후 뉴런의 탈분극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차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시키는 역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틀렸고, 그 다음 C는 중추신경의 흥분을 억제가 아니지 얘는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은 1번만 정답이 됩니다. 다음 21번. 다음 중 근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번부터 봅시다. 근육을 이루는 근육 원섬유는 연합뉴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수축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봐줘야 될 게 여기 이렇게 감각뉴런이 이렇게 있어. 마리집은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합뉴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운동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근육을 이루는 근육 원섬유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근육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근수축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연합뉴런이 아니라 바로 누구야? 운동뉴런이지. 운동뉴런의 작용에 의해서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 연합뉴런 틀린 얘기가 되기 때문에 1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22번. 다음 그림은 사람의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제 좀 이따 문제 나올 거니까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 원섬유 마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일반적으로 뭐 문제에서는 X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얘가 누구라 그랬니? 요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치? 그 다음에 요 가느다란 거는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거는 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좀 밝게 빛나는 부분, 요거를 아이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대. 근데 양쪽에 이렇게 아이대가 또 여기도 있고 아이대가 이렇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길이를 표현할 때는 2분의 아이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요 가운데 부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보다 더 두껍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두운 부분, 그래서 A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암대라고도 합니다. 암대. 그 다음에 암대 중에서 이 부분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야. 여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겹쳐져 있는 부분. 근데 여기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이것도 겹친 부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전체 겹친 부분의 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H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만, 뭐가 있었더라고 얘기했냐면, 근수축이 일어날 때 X,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만약에 ED만큼 줄어들었다. ED라는 길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겹친 부분은 어떻게 돼? 길이가 2분의 겹친 부분의 길이는 증가하겠지, 그치? 근데 2분의 겹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D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반면에 여기 있는 이 2분의 I대의 길이는 감소하겠지, 줄어듭니다. 근데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마이너스 D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H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는 근육 원섬유 마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감소한 만큼 얘는 똑같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 놓도록 하십시오. 다시 문제로 좀 가볼게. 자, 지금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액틴 필라멘트 맞습니다. 그치? 그 다음 가는 암대 중에서도 보다 밝게 보이는 부분, 가는 H대지, 그치? 나가 A대가 되는 거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A대가 되는 거고,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가라는 부분은 그 중에선 조금 밝게 보이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그 다음 골격근이 수축할 때 가분의 나의 값이 증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나는 여러분들 A대야. 그럼 A대는 어때? 길이가 나는 일정합니다. 근데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 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의 값은 감소하겠지. 그럼 요 전체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값은 일정하지만 분모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값은 그렇지,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3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며,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A랑 B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고, 그림은 B일 때 X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 얘는 지금 B일 때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A는 2.4고 B는 3.2야. 그러면 원섬유 마디가 얘가 짧고 얘가 기니까
B에서 이렇게 A로 갈 때가 수축하는 과정이고 A에서 B가 될 때는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서가 나와 있지. 기억은 X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두 구간 중에 한 구간이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겹친 구간인데 전체 2분의 겹친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또 B일 때 늘어나 있는 상태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다 그랬는데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지.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변하는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B 상태일 때 A대의 길이가 1.6이라고 하더라도 A 상태일 때도 A대의 길이는 그대로 1.6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아까 이거 이제 잠깐만 지웁시다. 자, 지금 A대의 길이가 1.6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B 상태일 때 근육 원소미마디의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전체 근육 원소미마디의 길이가 3.2니까 이 X가 3.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요게 1.6 마이크로미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3.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1.0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1.0이야. 그러면 3.2에서 1.0, 1.0, 2.0을 빼면 요 H대의 길이가 얼마? H대의 길이가 1.2가 나오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냐면은 그 3.2에서 2.4가 된다라는 건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0.8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치? 맞냐? 6, 7, 8. 0.8이 줄어들었지. 그러면 근수축이 일어날 때 이거 뭐라 그랬지? 2분의 i대의 길이. 2분의 i대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얘가 0.8이 줄어들면 얘는 0.4가 줄어들어야 돼. 그치? 얘는 마이너스 0.4가 줄어들어야 돼서 1.0에서 0.4를 빼면 얼마? 0.6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일 때 얘는 0.6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반면에 요 H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니? H대의 길이는 얘가 감소한 만큼 그러니까 0.8이 감소했으면 얘는 그대로 0.8이 감소하면 돼. 그러니까 H대의 길이는 얼마? 0.4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0.8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0.4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억의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기억의 길이를 한번 따지고 본다면 요거는 지금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A대의 길이가 1.6이었고 그 다음에 요 H대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1.6에서 1.2를 빼면 얼마가 나오니? 0.4가 나오겠지? 그치? 0.4기 때문에 요 길이 이쪽 하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0.2였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겹친 부분이 근수축을 하게 되면 얘는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겹친 부분도 어떻게 늘어난냐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전체 늘어난 길이의 반만큼씩 늘어나는 거다. 얘는 근데 플러스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0.8이 감소했으면 0.8이 아니라 얼마? 0.4만큼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0.2였다가 얼마? 0.6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 자, 먼저 기억. 구간 기억의 길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했던 거야. 기억의 길이는 B일 때보다 A일 때가 0.4가 더 길어졌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일 때 H대의 길이는 0.4가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만 H대의 길이 원래는 지금 1.2였다가 수축하게 되면 0.4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B에서 A가 될 때 그러니까 B에서 A가 된다는 얘기는 근수축이 될 때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짧아지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무조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을 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디였어?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의 이완시 V에 따른 횡단면이고 나는 종단면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A, B, C는 각각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느다란 점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야 이거? 디귿일 수밖에 없지. 디귿. 그다음에 B는 굵은 점들밖에 없으니까 이건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여기 니은 그대로 봐주면 될 거고, 반면에 C 같은 경우에는 굵은 애도 있고 얇은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C는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 기역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요 B는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니은의 횡단면이 아니라 A는 디귿의 횡단면이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근 수축이 돼도 B 단면에서 동그라미 A는 계속 관찰이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B에서 이 동그라미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잖아. 그럼 근 수축이 일어나면 뭐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하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관찰될 겁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C에서 액틴 필라멘트를 나타내는 거는 동그라미 B,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나타내는 것은 동그라미 A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니은하고 디귿 4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무릎을 고무망치로 쳤을 때 반응을 나타낸 거고, 표는 무릎을 고무망치로 치기 전과 친 다음에 근육 X랑 Y 중에 하나를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에서 기역하고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건데, 기역하고 니은은 각각 I대 아니면 A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I대 아니면 A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지. A대라는 애는 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일정한 값이야. 근데 벌써 표를 딱 보니까 얘는 1.6, 1.6으로 망치로 치기 전과 후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A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기억은 I대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여기 이렇게 망치로 쾅 치게 되면 발이 이렇게 올라가. 그럼 근육 X는 수축합니다. 그치? 반면에 근육 Y는 늘어나겠지? 이완되게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A대의 길이는 변함이 없지만 I대를 생각해봐. I대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던 애가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그러면 바로 이 겹친 부분이 이 I대라는 게 이 밝은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밝은 부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치기 전과 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I대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근수축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누구를 확인한 거야 라고 본다면 수축이 일어나는 근육 X를 확인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기억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I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또 A대가 되겠지. 길이 변화 없는. 또 표는 근육 X를 구성하는 근육 원섬에서 일어난 길이의 변화 나타낸 겁니다. Y가 아니지.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을 다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